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새벽입니다. 요사이 대구 경상도에 대한 이 정권 세력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사람이라고 해서 대구스럽다고 부른다든지, 코로나 사태 때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긴 걸 가지고 대구 사람을 폄하하고,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집권당이 전멸한 것을 가지고 대구는 일본으로 가라, 다카키 마사오와 함께 일본으로 가라.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의 장시개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공교롭게도 대구 출신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까요? 비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중에서 유독 경상도 출신 전두환, 노태우 두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 되었던 2017년에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기증한 박정희 동상까지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념 우표도 발행하기로 했다가 뒤집어 버리고, 지금 경상도 출신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은 수사 재판 중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역사에서 지우려고 그러고, 드디어 박정희까지도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매우 주목됩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 이렇게 하면서 경상도 사람을 마치 독재 비호 세력이라고 모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반면에 전라도는 민주화의 성지다. 특히 광주는 이런 식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주 대치시켜서 경상도 폄하에 나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구 경상도에 대한 노골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감정 유발 정도가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경상도가 완전히 동네북이 된 셈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처럼 전라도 사람들을 권력의 핵심에 중용한 예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상도 정권도 문재인 정권처럼 전라도 사람들을 핵심에 꽂아 놓은 정권이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편중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이 경상도가 전라도에 비해서 못하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공산당과 싸워야 합니다. 공산당과 싸워야만 민주투사를 자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산당과 싸우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보다 못한 점이 있습니까? 6.25 남침을 당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학도병이, 경상도 소년병이 뒷받침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경상도 사람들이 지켜냈습니다. 물론 그 군인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뭐 팔도 사람 다 모였죠. 다만 그걸 지켜내는데 경상도 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6.25 때 전라도는 완전히 돌파되었습니다. 돌파되어 가지고 진주를 넘어서 김해까지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도는 북괴군의
남침을 낙동강 방어선에서 저지해가지고 부산 교두보를 지켜냄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거죠. 또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을 때 부산 사람들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은 뭐 거의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경상도의 공적은, 민주화를 향한 공적은 압도적으로 크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두 번째 조건은 안보 플러스 경제발전입니다. 경제발전은 누가 뭐래도 이승만 너의 기초 닦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정희보다도 이승만이 경제발전에 더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확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든든한 울타리 한미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초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관차처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주도의 경제발전, 이게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발전 없는 민주화는 그게 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경제발전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그 경제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것을 이어받은 전두환 대통령, 역시 경상도 출신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특히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통치했던 1980년대 대한민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10.1%로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이게 다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6.29 선언이 획기적으로 나왔습니다. 6.29 선언은 경상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후보 노태우 두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6.29 선언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민주화는 아마 유혈 사태로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25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선거, 개헌이 이루어지고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화가 실천이 됩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이고 민주화 실천은 6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노태우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서 경상도의 역할은 뭐냐? 4.19는 사실은 경상도에서 일어나서 서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19의 시발점이 되는 게 그해 1960년 2월에 있었던 대구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의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그것이 3월 15일 마산에서 3.15 의거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시민들의 의거, 거기에 사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게 그 다음에 부산으로 옮깁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사태가 부산으로 옮기고,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주류였습니다. 마산,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가서 4.19로 확대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이 도화선은 경상도였습니다. 경상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민주화에서 또 중요한 사건은 부마 사태입니다. 부마 사태는 박정희라는 경상도 대통령의 같은 경상도인 부산 사람들이 시민과 학생이 저항한 것이죠. 부마 사태. 그 마산으로 부산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 그리고 19, 20일 마산, 부마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그 열흘 뒤에 있었던 11.6 사건,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번집니다. 거기서 11.6 사건이 민주화에 기여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해를 끼쳤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죠.
경상도 사람이죠. 김재규 경북 사람. 김재규 경북 사람. 따라서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식은 경상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강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민주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다가옵니다. 그게 1985년 2.12 총선입니다. 2.12 총선에서 당시에 선명 야당이지만 급조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떠오릅니다. 고분고분한 민한당은 제3당으로 밀려버렸어요. 이 선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12 총선의 선거혁명을 지휘한 사람은 누구냐? 김대중 씨는 당시에 미국에 있었고 경상도 출신 김영삼 씨였습니다. 김영삼. 그런데 2.12 총선이 왜 이변으로 찍혔느냐 하면은 당시에는 한 구역에서 두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당은 당선이 되었는데 예외가 5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남이었어요. 서울 강남. 또 한 곳은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한 곳. 그 다음에 부산에서 3곳. 이렇게 해서 5군데에서 당시에 여당인 민정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선거 돌풍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런 이변 지역이 없었어요. 2.12 총선의 이변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경상도 사람입니다. 2.12 총선의 이변을 주도한 경상도가 같은 경상도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민주화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한국 사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것은 뭐냐?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것,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변하게 만든 게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같은 지역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왜냐? 경상도 사람 눈에 보기에는 경상도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이 경제는 잘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민주화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저항을 했다. 그리하여 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 정권은 바꿨다. 이게 공인의식입니다. 공인의식은 개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공적인 것, 즉 국가 전체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이런 공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들이 많아야 민주주의가 가능한데 바로 경상도 사람들은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1987년 6월 아주 대한민국이 일대 기로에 선 달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여러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 경제가 잘 됐어요. 경제가 잘 되고 서울올림픽이 다음 해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민들도 시위를 하면서도 자제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그 경찰관 한 사람 죽은 거 이외에는 사망자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도 사망자가 한 사람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상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자. 직선제로 개헌하자. 이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도 풀어주자. 당당하게 한번 선거를 통해서 붙자. 이 6.29 선언이야말로 한국의 민주화를 연 아주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한 전두환, 노태우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면 또 피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런데 왜 6.29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1987년 6월 18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특히 부산에서 심했습니다. 부산 시위대는 부산시청을 거의 포위를 해가지고 함락시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을 펼 준비를 하고 부대 동원까지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울올림픽도 날아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개헌에 따라서 1987년 12월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표가 분산되었죠. 36.6%로 당선이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를 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민주화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공이, 민주화에 대한 공이 정리를 하면은 6.25 때 나라를 지켜냈다. 안보적 민주주의. 두 번째, 박정희라는 경상도 출신, 전두환이라는 경상도 출신, 노태우라는 경상도 출신, 이 세 군인 출신 경상도 대통령 30년 동안 경제가 발전했다. 민주주의 기초를 만들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민주주의를 독재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4.19 그리고 부마 사태 그리고 2.12 총선 그리고 87년의 6월 대시위에 주도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은 무너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붙였다. 이게 경상도 사람들의 공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라도 사람들보다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가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공이 있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사태입니다. 광주 사태는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경상도 대통령 김영삼 씨에 의해서 광주 사태를 진압했던 전두환 노태우 그룹이 소급 입법에 의해서 단죄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상도,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법적으로 응징한 것은 경상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씨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조치는 저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경상도 사람 대통령에 의해서 광주 사태 진압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광주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경찰 군인들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동력을 제공하고 심리적 동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가지고 경상도의 줄기찬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덮을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에서 경상도가 전라도를 압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뭐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이상한 분위기가 펼쳐져 가지고 경상도는 무슨 독재 수호 또는 친일 성향의 무슨 이상한 지방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그 출신 대통령들을 욕보이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해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숨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